아따라디오 1편에 이어서 2편 함께 감상하러 갈게요. 가족 갈등은 칼로 물베기. 안녕하세요. 제 사연은 재작년 여름에 부모님과 일본 오키나와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여행지에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집으로 가는 길 공항에서 부모님과의 사소한 의견이 충돌돼서 이제 그 하루 동안 제가 되게 우울해하고 몸살이고 속상해 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랜 시간 전이라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제 욕구에 충족되지 못했던 무언가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떠올려보면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강원도 강릉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마지막 날에 부모님과의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일 때문에 잠깐 떨어져 살고 계시는 아빠를 뵈러 제가 전에 살던 섬에 3일 정도 머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 마지막 날에도 역시 부모님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항상 여행을 가기만 하면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도 항상 마지막 날에는 꼭 빠짐없이 싸우는 저희 가족인데 이게 말로만 듣던 데자뷰인가 싶기도 하고 제 성격도 예민한 편이고 부모님도 예민하신 편이라 의견이 더 쉽게 충돌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상황마다 저도 제 문제점과 고쳐야 할 점을 스스로 파악하게 된 후에는 이제 항상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저도 더 넓은 인내심과 마음으로 상대방을 포용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처럼 가족 간의 갈등도 칼로 물베기와 같다는 순간적인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다투어도 가족만큼 날 사랑해주고 내 편인 사람은 없으니까 지금은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제가 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저도 꼭 효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만 가면 싸우는 우리 가족,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투는 게 참 당연한 듯 하면서도 속상하고 그래요. 그쵸? 가족 간의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자신의 예민함이나 어떤 부모님의 예민함, 또 서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원인에 대해서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게 너무 기특하고, 또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도 너무 예쁩니다. 이 친구의 말처럼 우리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아무리 베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귀여운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니 때문에 친구를 때렸어요. 저에게는 2살 많은 언니가 있습니다. 3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어떤 남자아이와 싸운 저는 기분이 매우 나쁜 상태였고 그 기분을 풀기 위해 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이렇게 장난으로 말했습니다. 오씨, 그럴 때는 그 애의 머리를 툭 치고 넘어가 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때 타이밍이 좋게도 그 남자아이가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의 말이 진심인 줄 알았던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시네와 주머니로 톡 쳤습니다.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무거웠던 시네와 주머니는 그 아이의 머리를 강타하였고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저와 저의 언니는 너무 당황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싸우다가 결국에 화가 난 언니가 제 명치를 주먹으로 빡 때렸습니다. 너무나도 아팠지만 자존심이 강한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에게 사과한 후에 씩씩대며 집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결국에는 언니가 바나나 우유를 건네며 저에게 사과를 했다는 사연입니다. 언니와 저는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이 싸우지만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자매입니다. 근데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느라 싸운 것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이 자매는 뭔가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자매예요. 그쵸?
사연과 함께 새벽까지 언니랑 팩 붙이고 놀았던 사진도 같이 보내줬어요. 자매나 형제는 투닥거릴 때가 워낙 많지만 그래도 이차 저차 어떻게든 화해를 하게 되고, 또 지금은 여러분이 잘 그 자매나 형제의 가치를 잘 느끼진 못하겠지만 친구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 형제 자매라는 걸 조금만 더 크면, 한 선생님 나이쯤 되면 느끼게 된답니다. 역시 자매의 사연인데요. 울 엄마의 첫째 딸에게. 저에게는 1살 차이가 나는 언니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적게 나는 언니가 있는 친구들은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언니랑 키가 비슷해지면서 언니랑 옷을 같이 입어야 합니다. 사실 옷을 같이 입는 것 자체는 별로 짜증나지 않습니다. 저랑 언니랑 방을 따로 쓰거든요. 근데 언니는 자기 방에 저랑 동생을 절대 못 들어가게 하면서 저랑 동생 방에는 진짜 노크도 없이 막 들어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보자면 짜증나는 건 언니 방에 언니 교복 같은 걸 넣어놓는 옷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당시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저랑 언니는 따로 방을 쓰고 같이 입는 옷을 넣어놓는 옷장은 침대방에 있는데 제가 찾는 옷이 침대방 옷장이랑 빨래통이 없으면 엄마가 버렸거나 언니 옷장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멀쩡한 옷을 버렸을 리는 없으니까 항상 제가 찾는 옷은 언니의 옷장에 있습니다. 제가 몰래 들어가서 본 것도 엄청 많고요. 엄마가 언니 방에서 꺼내오는 걸 본 적도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언니가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제가 언니 방에 들어가서 언니 옷장을 확인할 틈이 없습니다. 집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내 흰 긴 팔티, 검정색 바지는 제가 장담하지만 언니 옷장에 있는 게 확실한데 어차피 들통날 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언니도 항상 발끈합니다. 물론 언니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옷장을 확인하는 게 조금 이상하고 변태 같긴 하지만 같이 있는 옷을 그렇게 비겁하게 지 옷장에 넣어놓고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제가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언니랑은 하루에 5번 정도 싸워요. 내가 항상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지만 나보다 1살이나 더 먹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유치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어볼게요. 언니, 내가 사실 언니한테 짜증나는 일이 하루에 수십 번 정도 있긴 하지만 믿기 싫어도 언니는 내 가족이니까. 언니, 내가 많이는 아니고 쥐똥만큼이나 사랑해줄 테니까 고마우면 이제부터 언니 옷장에 옷 숨겨놓지 마. 아무튼 요즘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쥐똥만큼 힘내. 마지막으로 쥐똥만큼 사랑해. 거의 그것이 알고 싶다 느낌이에요. 옷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그 옷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대놓고 내 옷을 훔쳐 입는 언니. 왜 들통날 건데 자꾸 발뺌을 하는 건지, 그쵸? 사연 속의 주인공이 옷을 아끼는 것 같은데 그 옷이 계속 없어지거나 아니면 언니의 옷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속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저도 사연 속의 주인공처럼 몇 년생의 언니가 있는데 옷을 가지고 진짜 맨날 싸웠던 것 같아요. 왜 여자들은 그 옷이 있어도 항상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많은 옷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언니의 옷, 뭐 동생의 옷 이렇게 훔쳐 입는 거는 뭐 이맘때쯤에는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였어요. 사연 속 주인공이 티오 우리 엄마의 첫째 딸에게 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썼었더라고요. 그 사연에다가. 그래서 우리 엄마의 첫째 딸, 즉 언니를 쥐똥만큼 응원하고 쥐똥만큼 사랑한다는 말 속에서 언니에 대한 미움도 살짝은 있었지만 그 미움보다는 더 큰 사랑이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두 번 말하는 게 어려운가요? 저번 달 주말쯤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는 크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가족 간의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지속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은 많은 짜증과 답답함이 생겨나는 중이었고 그 중에 갈등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날도 더웠던지라 많이 짜증이 난 상태였고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드라마를 보시는 중이라 말을 할 때 잘 들으시지 못하셨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두세 번 말을 하셔야 했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로 말을 두세 번 하다 보니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말 좀 한 번에 들어라며 서로 간에 갈등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자주 그러시다 보니 정말 불쾌지수가 팍팍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20분 싸우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밥을 먹을 때 시간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서로 집에 있을 때 끝없이 싸울 것이라며 서로 해결책을 내보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좀 더 다른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해 보겠다고 하셨고,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가 말을 잘 못 들으시더라도 한 번, 두 번 더 말하며 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화해를 하였고, 지금까지 그 약속이 한 번도 안 깨진 건 아니지만 서로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요. 유독 집에서만큼은 참 인내심이 금방 없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만약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래서 그 사연 속 상황이었다면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오히려 좀 더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조금 소홀해지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사연 속의 가족처럼 아버지께서 되게 현명하시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하신 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연 속 가족처럼 오늘은 우리 가족이 말을 하는 것에, 대화를 하는 것에 더 집중해보고, 설사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친절하고 예쁘게 말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어렵긴 하지만요. 정말 재밌는 사연이 많았는데 다 들려주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가족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들이 느껴지는 사연들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오히려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쩌면 서운함도 사랑의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서운한 마음, 그런 거 알죠? 오늘은 그 서운함을 서운함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가족은 전쟁 중 맘따 라디오였습니다. 사랑합니다.